내려보시면 안 된다. 보시면 안 돼요. 자, 이 16번, 2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론에 관한 건데 어떤 이론이에요? 공감에 관한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특히나 첫 단락 끝에 봐요. 그렇다면 공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래서 공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게 이 지문. 자, 공감 이론에 관한 거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몇 가지가 나왔느냐?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이론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에 이론이 있다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뭐죠? 모의 실험이지? 모의 이론이죠? 모의 이론? 어딨냐? 무언가 모의로 판단을 해보고 그걸로 평가를 내리더라. 그게 모의 이론. 두 개인데 처음에는 둘이 서로 싸웠단 말이지. 니네 본문에서 둘이 싸웠다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몇 번째 단락 나올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락 5개고. 두 이론이 서로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몇 번째 단락?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5줄짜리 있지.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단락에는 둘이 싸우는 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봐요. 첫 단락에서는 공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공감 이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둘이 싸우더라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 단락은 뭐예요? 그것을 통합하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는 그 A 있는 부분은 리버먼 주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보충 아니면 요약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둘을 결합한 게 네 번째하고 5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구조화한다는 이야기는요. 이렇게 따지는 걸 구조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이야기하는데 너 왜 이렇게 뭔가 되게 뭔가 처박혀 있는 거 아니야? 가리고 했어. 뭔가 다르지? 뭔가 되게 축 처져 있는데? 원근감 때문에 그런가? 짝 때문에 그런가? 너무 차이 나서? 그렇지, 뭔가 좀 푹 들어간 느낌 나는데? 그 착시. 야, 니네 이거 반지의 제왕 할 때 착시를 찍은 거 알죠?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그 간달프랑 누구였지? 프로도. 극심한 차이를 내야 되니까 간달프는 앞에 프로도는 뒤에 갖다 놔서 완전 차이 나게 보이는 거. 물론 프로도가 좀 작긴 하지만 일부러 작은 사람 갖다 놓긴 했지만. 근데 니네 그런 거냐? 어이씨. 아, 야, 내가 마른 거 갖다 놓랬지 하나. 이 사람들 진짜. 16번이요. 그래서 몇 번이에요? 그래서 1번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구조도 파악을 정확히 하면 윗글의 전개 방식이라거나 혹은 자, 보통 비문학에서 1번 문제는 이런 거 나오기도 하고 전개 방식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윗글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오기도 하거든. 니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고 윗글에 대한 설명은 윗글 자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전개 방식도 나오기도 하고 표현법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구조 끝났으니까 16번에 1번인 거는 확인됐죠?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그럼 다시 왼쪽으로 와서 처음에 이론이 뭐냐 그거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지우고 다시 처음으로 볼게요. 20세기까지 공감은 이론과 모의 이론을 통해 주로 설명되어 왔다. 첫 번째요. 이론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세상을 접하면서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일단 뭐가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에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경험을 바탕으로 가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각자 갖게 돼요. 그러니까 각자 마음의 작동 원리를
각자 이해한다를 깔고 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래 이런 방식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각자 알고 있는 마음의 작동 원리가 바로 뭐예요? 그게 이론이라고 말하면 돼요.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을 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내가 과정을 알지, 내가 마음의 작동 원리라고 하는 걸 알아요. 아니까 이 원리를 누구한테 적용해요? 타인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 그게 이론이에요. 내가 공식을 아니까 다른 데 적용할 수 있더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넘어졌던 경험이 있다. 그쵸? 있겠지. 설마 없는 사람 없겠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다쳤다는 사건, 통증을 느낀다는 마음, 아프면 소리를 지른다는 표현, 물론 안 지를 수도 있지만 어릴 때는 다 질러요. 이 세 가지 사이에는 인과적 법칙이 있다는 각자의 이론을 갖게 돼요. 인과입니다. 인과. 넘어지니까 아프다. 아프니까 소리 지른다. 인과 맞죠?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넘어졌던 타인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관찰. 그러니까 봐요. 넘어진다. 그 다음에 아프다.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른다. 이 관계를 알아요. 내가 이 관계를 알고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소리를 지른다. 근데 이거는 다양한 게 가능해. 근데 내가 넘어지는 걸 봤다. 그러면 요 인과관계에 따르면 아프겠구나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개념적 이론의 근거에 아파서 그렇겠구나. 그럼 이 아픔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겪어봤지? 그래서 내가 공감하는 거예요. 이런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4살부터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갖게 된대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요. 3살까지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3살까지는 이게 아직 성립이 안 돼요. 4살부터 성립이 되고요. 보통 이런 데 나오는 거는 만 4살이니까 우리로 치면 5살, 우리로 치면 유치원 들어갈 때는 대충 알고 있다는 거야.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위에 봐봐. 이론을 갖게 되니까 더 이상 날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4살부터, 5살부터.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다를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러는 거구나를 이해하게 된대요. 이게 바로 이론이에요. 자, 두 번째 거요. 모의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냐? 중요한 개념은 거기야. 타인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떠할지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요. 상상입니다. 상상. 그러니까 위에 거는 내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을 끄집어내고 그 이론에 적용시키는 거고요. 이거는 내가 만약 그렇다면이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지. 일종의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타인의 상황에 자신을 투사. 나와 있죠? 투사.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돼. 책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왔지만 감정이입이라고 쳐도 돼요. 감정이입이야. 투사. 자신의 마음 상태 상상하는 모의 실험을 하고 그로 인해 얻은 생각을 다시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면 나를 거기에 집어넣고요. 상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면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된 마음을 타인에게 다시 투사하는 거지. 이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힘들겠구나 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원리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거고요. 이거는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 모의야.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까? 연습 삼아 해볼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넘어져 다친 사람이 소리를 지른 것을 보았을 때 저게 나라면 어땠지? 내가 지금 저렇게 넘어진다면 내가 계단 한 5개를 굴러 떨어진다면 어떨까? 끔찍하겠는데? 되게 아프겠는데? 상상해 볼 수 있죠? 재현해 보는 거지, 마음속으로. 동일한 상황에서는 모의 실험을 한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유사하다. 그러니까 아까랑 달라요. 그러니까 모의론의 핵심은요. 핵심은 이거야. 사람 마음 모두 같다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연습을 해본 게 다른 사람들 똑같을 거야 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 모두 같다예요. 근데 아까 이론에서는 뭐 했죠? 사람 마음 모두 달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결정적인 차이 중에 또 하나예요. 사람 마음은 달라가 아니라 다를 수 있지. 이게 이론의 핵심이고요. 모의론은요. 사람 마음 모두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 마음 이해해. 내가 너 마음 이해해가 이쪽이에요.
타인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 접근하기 더 쉽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제 두 개 깔고 가죠. 근데 서로 싸운대요. 어떻게? 일단 모의 이론 측에서는 야, 그런 이론이 어딨어?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이거를 까는 거고, 그다음 얘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돼? 라고 까는 겁니다. 각자의 핵심에 대해서 까는 게 각자 뭐 한계점 지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통합하려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두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데 리버먼이 만들었대요. 모의 이론에서 말하는 모의 실험으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울 체계, 이론 말하는 작동 방식을 통해서 심리학 체계를 모두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봐봐. 둘 다 써야 돼요. 둘 다 써야 되는데 리버먼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두 단계다. 어떻게 했냐? 일단 비춰요. 그 다음에 이해해봐요. 두 단계를 거치는 게 리버만이에요. 볼게요. 다시 봐 이제. 거기 150쪽에 밑에서 한 10줄 올라가 다시 볼게요. 모의 이론에서 말하는 모의 실험으로 타인의 마음을 이해. 내가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연결 굳이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투사해서 거울처럼 이해해보고 내가 갖춘 내한테 있는 여러 가지 원리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해보고 순서는 차이가 있지만 둘 다 활용하는 건 맞아요. 계속 갈게요. 타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쟤 뭐 하는 거야? 타인의 상황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자, 줄 쳐봐요. 곧바로 이해할 수 있을 때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겠지. 거울 체계가 작동해요. 그냥 무조건 비춰보는 거야. 타인이 왜 그렇게 했지? 약간 어렵겠죠, 질문이. 추상적 이유를 알고자 할 때는 심리화 체계가 작동한다. 낮은 수준이요. 한 번에 알 수 있는 본능적, 직관적 알 수 있는 수준에서는 타인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무엇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는 거울 체계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는 거울 체계. 그럼 왜 하는 거지? 이런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는 심리화 체계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럼 밑에 거를 좀 평가절하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둘 다 활용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만은 위에 거 밑에 거 다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근데 각각은 따로따로 놀았었잖아. 자, 오른쪽에 볼게요. 순차적인 관계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 체계가 작동을 해야 심리학 체계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나와요? 타인의 행위를 관찰할 경우에 거울 체계가 무의식적이면서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게 된대요. 무의식적이야. 아까 낮은 수준 얘기했잖아요. 이후에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 생각에 몰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심리화 체계가 작동한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왜 그렇게 이해하기 위한 과정에 중요한 말이요. 선행이라고 나왔죠. 순차적인 관계고요.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논리적 추론이 깔리고 있는 것이다. 앞에 게 진행이 되어야 뒤에 게 나옵니다. 논리적 관계를 따질 수 있다는 거. 다만이요.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공감이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버만이 두 개를 합쳤는데 합쳤지만 공감에 대해서 아직 얘기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공감이냐? 진정한 공감은요. 이게 정리예요. 최종 정리예요. 거울 체계와 심리화 체계가 다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일치를 해야 되고요. 실천적 동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공감이 된다. 어렵죠? 즉 볼게요. 타인의 감정 상태와 동일한 느낌을 일단 가져야 돼요. 쟤 아프겠네? 근데 거기서 근데 뭐 이러면 안 돼요. 쟤 아프겠네? 그럼 어떻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가야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쟤 도와줘야지. 이건 또 안 되는 거야. 둘 다 필요한 겁니다. 동일한 느낌. 되게 아프겠는데? 가서 일으켜줘야겠다. 슬프겠다. 울면 달래줘야지. 이러는 거. 두 단계가 다 진행이 되어야 비로소 공감이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19번부터 볼게요. 공감 아닌 거 있는 거 찾으면 돼. 1번 판단해봐. 타인의 마음 상태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거울 체계 작동한 거죠?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심리학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지? 당연히 공감이라고 볼 수가 없죠? 2번 타인의 아픔을 알고 함께 느꼈지만 그래 되게 아팠겠는데? 그러고 막 가버려요. 안 되죠? 도우려 하지 않고 감정 회피한다면 진정한 공감이라고 할 수가 없다. 맞고요. 타인이 무엇을 하려는지 의도는 이해했지만 그래 그래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걸 거야. 근데 난 짜증나는데? 이럴 수도 있죠. 그건 공감이 안 된대요.
타인의 슬픔을 알고 함께 느꼈기에 타인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돕지 못해도 진정한 공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막판에 아쉽긴 했지만 못 도와줬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도와주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럼 뭐 도와줄 수 없잖아요. 선생님 그것도 진정한 공감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선택지 4번은 틀린 겁니다. 여의치 않아 돕지 못한다 해도 그래, 리버만 말에 따르면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이에요. 5번 볼게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동일하게 느꼈지만 자신에 더 관심을 타인이 돕지 않으려 했다면 그래 공감은 아니겠지. 되게 아프겠는데 불쌍한데 내 코가 석자야. 공감이 아니죠. 답은 그래서 4번. 자 돌아올게요. 16번 했고요. 자 17번 봐봐. 이론 가지고 푸는 겁니다. 위에 거 가지고 풀 건데 쉬워요. 쉽지만 10명 중에 6명만 맞았더라고. 뒤에 거 보니까요. 약간 헷갈리긴 해. 잘 봐. 실험 상황. 3살에서 5살 아동들에게 인형극을 보게 한 후에 방으로 돌아온 셀리가 구슬찾기 어디부터 살펴볼까? 자, 질문은요. 셀리입니다. 셀리. 셀리가 어디부터 찾아볼까예요? 그럼 보자고. 질문은 셀리는 어디부터 찾을까야? 자, 그래서 실험이요. 셀리와 앤이 함께 방에서 놀고 있다. 셀리는 바구니 안에 자신의 구슬을 넣는다. 셀리는 바구니에 넣어요. 그 다음 앤은 어디에 넣었죠? 셀리가 방을 나가 산책을 간 사이에 앤이 그 구슬을 상자로 옮겨요. 여기에 넣은 것을 상자로 옮겨요. 그럼 지금 어디 있지? 상자에 있지? 근데 셀리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죠? 바구니에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게 중요한 거야. 셀리는 바구니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상자에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거 실험 되게 웃겨. 실험 대상자의 30%는 셀리가 바구니에서 구슬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자, 이거부터 볼게요. 30%는 바구니부터 찾을 거래요. 자, 이게 공감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게 공감한 겁니다. 왜? 셀리는 바구니에 있다는 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30%의 아이들이 일종의 공감을 한 거예요. 그럼 70%는 공감을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한 겁니다. 왜요? 70%는 상자를 본다고 했잖아. 이거는 왜 상자부터 보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알고 있으니까 이게 애들이야. 3살, 5살 아이들인데 70%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셀리가 알고 있는 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공감을 못한 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 문제 볼게요. 선택지 볼게요. 1번. 상자에서 구슬을 찾을 것이라 답한 70% 아동들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통해. 그쵸? 공감 안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 사고 맞아요. 1번 맞고요. 2번. 타인의 마음을 인과적 추론할 수 있는 아동들은 구슬의 실제 위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겠다. 그쵸? 인과적으로 추론한 아이들은 저거 옮겼잖아. 셀리 무조건 못 찾을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겠지. 가능해요. 3번이요. 바구니 구슬 찾을 것 답한 30% 아동들은요. 자신과 셀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했겠다. 맞죠? 나는 알고 있는데 셀리는 모를 거야. 다르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 쟤 모르니까 이거 고를 거야 라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4번 이게 답이잖아요. 셀리의 마음에 공감한 아동들은 셀리의 마음에 공감했다면 위쪽이에요. 위쪽이야. 앤이 구슬을 상자로 옮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아동들은 알아요. 안다고 치자고. 셀리가 상자 구슬을 찾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셀리가 바구니에서 찾을 거라고 말을 했겠군. 이라고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지 4번은 두 번째 줄에 있는 상자를 바구니로 바꾸면 그대로 맞는 얘기예요. 공감한 아이들은 그래 셀리는 바구니에 있다고 착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부터 찾겠지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상자가 아니라 바구니예요. 5번도 꽤 많이 골랐는데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을 가진 아동들이요. 이 아동들은 공감이 가능한 아이들이니까 얘네를 얘기하면 돼. 위에 애들.
n의 행동이 구슬이 있는 위치에 대한 셀리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을 보았겠다. 그러니까 바구니부터 골랐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문제 되게 좋은 문제야. 잘 판단해야 돼요.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선택지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답은 4번. 그 다음에 18번은요. 간단하게 가요. 3번 고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자, 문제가 2개 남았고요. 둘 다 니네가 꽤 많이 틀린 문제들이에요. 20번부터 봐. 갈레세는 어떤 사람이 컵을 향해 손을 뻗을 때 손을 뻗은 사람과 이를 바라본 사람 뇌에 똑같은 영이 활성화된다는 운동 공명 이론을 제시했다. 질문할게요. 지웠는데 이거 이론에 가까워요? 모의 이론에 가까워요? 운동 공명 이론을 제시했다.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두뇌를 거울처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게 이론이에요? 아니면 모의 이론이에요? 이론이 뭐지? 핵심이? 내가 이론화하는 거 아니냐? 모의 이론은 내 마음 네 마음 같아. 이거 아니냐? 이거 뭐에 가까워요? 별로 노력 안 해도 같대. 뭐예요? 야, 모의 이론의 기본은 너와 내가 같다는 게 핵심 아니었어? 그게 전제 아니냐? 이거 지금 뭐래요? 의식적인 노력 없어도 똑같다. 그 얘기 아니냐? 이건 모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다 필요 없이 이게 거울 체계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거울과 같다. 그대로 나오잖아. 거울처럼 반영한다. 거울처럼 반영하는 게 모의 이론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근데 이론이론 그러면 안 되죠. 관찰자가 관찰 대상의 마음에 대해 자동적으로 모의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관찰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거 딱 모의 이론이잖아요. 관찰하면 이해할 수 있다. 모의 이론 혹은 거울 체계. 골라주면 돼요. 1번. 갈레세는 자신의 공명 이론과 리버먼의 심리학 체계가 아니라 거울 체계지. 그러니까 연결이야. 모의 이론이 거울 체계고요. 갈레세 얘기가 거울 체계 얘기하는 거니까. 2번. 갈레세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마음을 이해하는 체계가 있다는 리버먼의 견해를 부정할 리가 없지. 거울 체계가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거야 그냥. 3번. 리버먼은 사람이 관찰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대해 자동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갈레세의 견해에 동의하겠다. 맞죠?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갈레세하고 리버먼의 요 거울 체계는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 모의 이론도 똑같은 이야기, 심리학 체계는 갈레세는 다른 이야기, 그거만 연결시키면 돼요. 리버먼은 관찰자와 관찰자의 두뇌에 똑같은 게 활성화된 것을 거울 체계 작동이겠지. 결국에 그냥 이거는 짝짓기입니다. 짝짓기. 요 얘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모의 이론이랑 그 다음에 리버먼의 거울 체계랑 갈레세의 여기 나와 있는 거울이라든가 아니면 공명현상이라든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얘하고 심리학 체계는 혹은 이론은 반대가 되겠지. 짝짓기입니다. 짝짓기. 그냥 단순한 얘기예요. 5번. 갈레세는 리버먼과 달리 타인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견해를 제시하겠다. 아니죠? 바꿔주면 되지. 리버먼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갈레세는 그냥 거울 체계 하나로 끝인 거예요. 답은 3번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와, 엎드려 있다. 잘 잔다. 침 흘리고 잔다. 21번. 자, 이거 절반밖에 못 맞춘 거예요.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3번과 4번을 골랐더라고. 니네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으나 아마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이 21번.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가장 적절한 겁니다. 1번 볼게요. 이론은 모의 실험이 타인의 마음을 정확히 재현할 수 없다고 봤죠. 그게 아까 세 번째 단락에 있던 얘기지. 서로 싸우는 거죠. 2번. 모의 이론은 동일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마음이 타인의 마음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본문에 뭐라고 나왔죠? 같다고 나왔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니네가 3번을 제일 많이 틀렸어. 봐. 이건 써놓고 볼게요. 자, 보세요. 아마 니네 이거 고른 사람 꽤 많을걸?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선택지든 본문이든 꼼꼼히만 보아도 기본적으로 두세 개는 더 맞습니다. 니네가 틀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요. 대충 보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근데 니네가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왜 안 통하는지 알아요? 내 얘기도 대충 듣거든.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걸 왜 얘기해요? 그래, 한 20명 얘기하면 한 명은 듣겠지. 한 명은 되새겨 듣겠죠. 그래서 지겹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틀린 거 다 고쳐볼 거예요. 타인의 마음 상태를. 선생님 그거 다 써요? 써야지. 나에게 투사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쓰기 귀찮으니까 넘어갑시다. 이게 뭐가 틀렸죠? 이게 왜 틀리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래, 몰라서 그냥 막 찍는 것도 있는 거야. 모의 실험은 라고 소리 지르는 타인의 마음 상태를 나에게 투사합니까? 다시 본문 가볼까요? 이거 어딨죠? 모의 실험 다시 가봐. 어디를 보느냐면요. 두 번째 단락의 중간쯤. 다시 봐요. 타인의 상황에 자신을 투사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 상태를 상상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타인의 마음 상태를 나한테 투사한다고? 다시 본문에 있는 거 한번 쓸게요. 니네 한번 눈으로 보라는 이야기야. 눈으로 봐요. 타인의, 그대로 쓸게요. 위치 그대로 갑시다. 타인의 상황에 자신을 투사. 야, 이게 틀릴 게 있냐? 있어요? 타인의 똑같아. 자신, 나 똑같다고 쳐요. 그런데 에게고요. 나를이고요. 방향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마음 상태고요. 상황이에요. 상황에 마음 상태를, 야 근데 이게 어떻게 똑같다고 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틀리는지 알아요? 봐. 타인 들어가지? 투사 들어가죠? 자신이나 나 비슷하다고 칠게요. 를 들어가지? 에 있죠? 에라 모르겠다 하는 거야.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그냥 정확히 보지 않고 왠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 이건 말 엉터리 일부러 꾸며놓은 거니까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이건가 보다. 대부분이 그렇게 틀리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그냥 대충 풀기 때문이야. 4번을 봐요. 이것도 꽤 많이 고른 거야. 이론에서는 2세 아동들은 4세 아동들에 비해 마음의 작동만 개념을 이해 질적성이 낮다고 본다. 왜 틀렸죠? 4살부터 생기는 거야. 아예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빵살부터 3살까지는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낮다고 보는 건 있긴 있는 거야. 3이라도 있는 거지 제로가 아닌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4살부터 생긴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4살부터 4살이 이게 아니잖아. 4살부터. 그러니까 4번을 고른 이야기는 그래. 그나마 3번 고른 것보다 4번 고른 게 그나마 나아요. 둘 다 이상하지만. 5번. 모의 실험을 통해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모의 실험, 모의 이론이겠지. 타인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 접근에 더 쉽게 출발한다. 이거 본문에 그대로 있지 않냐? 어디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래 마지막 줄에 있잖아요. 타인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 아니 근데 왜 틀리는 거야? 왜 틀리죠? 왜 틀리긴 왜 틀려? 대충 푸니까 틀리는 거지. 반성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2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2, 24 하면 되겠다. 야.